이제 큰 변수만 없다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13일에 미래당이란 이름으로 통합을 합니다. 의석수는 33석.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 의원들 15명은 민주평화당이란 이름으로 오늘 창당대회를 엽니다. 이제 관건은 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가운데 어느 당이 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맡게 되느냐.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서로 끌어오기 위한 싸움도 있을 겁니다. 이분의 생각 들어보죠.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의원이세요. 이상돈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주평화당 창당대회 가세요? 당연히 가죠. 당연히 네. 가십니까? 네네. 근데 지금 그 처지는 민주평화당에 갈 수 없는 처지시잖아요. 비례의원이라서. 누가 그래요? 안철수 대표가 안 놔주신다고 그러던데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고 내 행동을 누가 통제합니까? 국회의원은 다 헌법기관이고. 예. 그래도 더 기분 나쁘면 제명을 시키면 될 거 아니야. 제명도 못 시키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적이 있습니까? 제명하면은 민주평화당 좋은 일 시켜준다 이래갖고 제명 안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제명은 마음대로 하라 그러죠. 얼마나 쫓아나고 비겁합니까? 좀 창피한 일이죠. 예, 또 오늘 시작부터 좀 열받으셨어요, 이상돈 의원님. 어쨌든 그런 오늘 질문이 좀 우스운 거죠. 그래요. 민주평화당 당연히 창당대회 난 갈 거다. 예, 그 네. 말씀이세요. 근데 일단은 그럼 어쨌든 간에 미래당의 당적을 두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실 텐데 13일에 통합이 된다면 말입니다. 네. 그 후에도 이 출당 조치는 계속 없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예견들 하고 계세요? 그 세 분의 비례의원들은. 글쎄요, 제 기대하기는 지방선거 전후까지는 이제 해결이 됐으면 하고 기대하지만, 예. 그럼 자기들이 하기 싫다면 그만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하지만 네. 민주평화당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을 100% 찬성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하지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 있었던 또는 박근혜 정권이 있었던 이런 것을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참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현 정권 또 민주당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아니 민주평화당 어쨌든 당적상은 당원이 아니신데 그 민주평화당이란 이름은 이상돈 의원이 추천하셨다 지으셨다라는 얘기가 사실입니까? 그런 말이 있던가요? 네, 근데 있더라고요. 이제 몇 사람이 이제 당명 얘기를 좀 프리하게 하는데, 예. 거기서 이런저런 해서 좀 색다른 걸 이름을 짓자고 하던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미래, 개혁, 민생 이런 단어는 어느 정당의 아젠다 또는 정당 정책은 되어도 당명으로는 부적절하고 되게 그런 단어를 넣은 정당들이 그냥 포말 정당, 그냥 비눗방울처럼 한번 커졌다가 없어지더라. 그리고 민주라는 단어를 넣어야 민주주의라는 또 민주당이라는 그런 큰 흐름에 서 있다고 보인다. 제가 이런 주장을 좀 했죠. 그래서 민주평화당 아이디어를 내신 거군요, 이상돈 의원이. 그러면 미래라는 이름을 넣으면 지금 뭐라 그러셨죠? 비눗방울처럼 사라지더라 보통 그런 당들은. 네, 지금 미래 이름 넣었던 당이 있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후회했던 게 아니라 탈당해서 미래당 만들었다가 결국 철학에 문 닫았잖아요.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있었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후회했던 일이죠. 네, 그런 것을 연상시키죠. 네. 그럼 미래당이란 이름은 지금 가실 곳인데 어쨌든 당적상 후한 점수는 못 주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게 좀 조금 저는 되게 정당의 어떤 철학이랄까 또는 정체성 이런 것이 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체로 보면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당들이 대체로 좀 개혁적이고 좀 프로그레시브하고 좀 민주주의 주창하고 이런 측면이 있죠. 네. 그래요. 근데 또 미래라는 이름도 참신하고 또 이 새 시대에 맞는 느낌 이런 좀 이런 느낌 주지 않나요? 민주라는 이름은 워낙 오래전부터 써왔던 이름이라. 그런데 미래라는 당을 쓰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게 파티 오브 퓨처 그러면 이게 무슨 놈의 말인가 그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이준석 바른정당 위원장 나오시니까 거기한테는 질문 좀 드려보기로 하고 더 중요한 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미래입니다. 진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미래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지도가 뭐 10%가 좀 넘게 됐지만은 예. 소선거구에서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10%씩으로 그 10개 퍼져 있는 것은 소선거구의 그 당선자를 못 냅니다. 그것은 2016년 총선 때 예. 국민의당이 참 또 겪어본 바가 있죠. 그 어허. 호남 이외에서는 안철수, 김성식 두 사람만 당선되고 여기저기 그냥 말하자면 어부지리를 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또 호남에서의 지지도가 이제 굉장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는 상당한 성과를 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 어쨌든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은 오히려 이제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그쪽 분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호남에서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로 돼 있고 국민의당 간판 가지고서 이번 지방선거 했으면요. 예. 국민의당 완전히 뭐 호남에서 참패했습니다. 뭐 왜냐 그러면 왜요? 지난번에는 국민의당이란 이름으로 잘 되지 않았습니까? 호남에서 그런데 초록물결.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뭐 호남을 뭐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경멸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경멸까지. 그래서 지금 민심이 안 호남에서는 좋아요.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부정적인 생각, 뭐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그 예. 적개심까지 지금 생긴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럼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이란 이름으로 안철수 대표 이쪽 분들 떨어져 나간 것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잘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뭐 창당 발기 전후에서 예. 그 분위기가 뭐 굉장히 달아올랐고요. 근데요. 근데 네. 미래당도 지금 공동 대표로 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유승민 대표는 갈 것 같고 이제 또 한쪽이 중재파였던 박주선 국회부의장.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미래당에 가겠다 하신 후에 공동 대표 맡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분은 그렇게 호남에 지분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 요번에 그 미래당으로 안철수 대표 쪽에 가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뭐 사선씩 하고 그래서 호남에서 이 차기 선거를 이제는 좀 접은 분들이 아닌가 싶고 또 김관영, 권은희 같은 두 재선 의원은 이제는 그 지역은 이제 뭐 끝났다고 봐야죠. 지역에서 끝났다. 지금 민심이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민주평화당을 향한 비판 이런 거 있습니다. 호남당이 다시 호남당 됐다. 이제는 진짜 호남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지조차도 미지수다. 그냥 호남의 지역당으로만 머무를 것이다. 오히려 작아져 버렸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그 지역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당도 못 되는 게 더 큰 문제죠. 미래당은 지역당조차 못 되는 신세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미래당에 있는 현직 의원들을 지역구를 하나하나 보세요. 과연 2020년 총선에서 국회에 진입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아니 왜요? 거기 골고루 많이 계시잖아요. 저쪽 뭐 TK도 계시고 수도권도 있고 호남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그러면 2020년 총선에 한국당이 공천 안 합니까? 다 냅니다. 민주당 공천 다 냅니다. 거기서 무슨 여지가 있겠어요. 총선 그렇고 이번 지방선거도 미래당 이 간판으로 어렵다고 보세요? 저는 그것도 이제 여러 명 뽑는 기초의원 같은 경우 또는 뭐 비례대표 도의원, 광역의원 같은 건 모르지만은 개개인이 좀 괜찮으면은 단체장을 한 명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선 같으면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내기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광역단체장은 제가 보기엔 한국당은 지금 경북, 대구, 울산 정도가 승산이 있다고 보고.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나가는 안이 굉장히 유력하게 얘기되고 있던데요. 나가는 건 잘지만 그게 됩니까? 왜요? 대선도 나갔던 분인데. 대선에 가서 그렇게 그냥 토론에서 해배가지고서 자기 자산을 다 폭로해서 하고 그 후에 뭡니까? 제보 조작 사건 등등 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요번에
이상하게 바뀌어버렸다니 자기 철학이 없잖아요. 한동안은 뭐 개혁적이고 뭐 새 정치했지만 지금 와서는 뭐 어떻게 보수가 아니라 뭐 이상하게 알겠습니다. 뭐 색깔론이나 동참하고 뭐 그런 사람은 누가 찍습니까? 서울시장도 이번에는 어려 보인다. 당연히 어렵죠. 그걸 누가 당연히. 누가 당선된다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이상돈 의원님. 네. 어쨌든 이제 미래당 당원 되시는 건데 이렇게 디스하셔도 돼요. 제가 의사에 대해서 당원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무슨 당원이란 말씀 마세요. 당원이란 말도 말아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요. 국민의당이 분당한 후에 그쪽에 미래당에 합류하지 않는 분들, 뭐 민주평화당 의원들 비롯해서 합류하지 않는 분들은에게 손을 내밀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요. 일단에 가정을 해서 안철수 대표와 이끄는 국민의당이 지방선거를 했다 그러면은 예. 진짜로 그 호남에서 그야말로 기반이 붕괴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평화당이 이번에 창당돼서 다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민주당으로 이렇게 건너갈 현역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까지 보세요. 없다고까지. 네, 그는 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 창당을 이렇게 하는데 예. 동참을 했는데 예. 그런 이탈자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거는 그냥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 한 15명 정도니까 의견을 확인해 보셨을 텐데 확고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창당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예. 당적을 또 바뀌면은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선 의원들은 거기 있다가 또 나온 분들이고 또 거기 민주당도 현재 거기 지역에 이제 후보자들 지역위원장 다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더 중요한 것은 호남 유권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전략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호남 유권자는 호남에서 두 당이 경쟁하는 구도를 갖는 것을 원합니다. 그들도 선거에서 선택의 자유를 갖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런데 일당이 마치 호남은 당연하게 자기가 지배하는 상황 이런 것은 오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아직 국민의당이시죠?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아니야, 뭐 제명도 못 키우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적이 있습니까? 제명하면 민주평화당 좋은 일 시켜준다 이래갖고 제명 안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제명 마음대로 하라 그러죠. 얼마나 쫓겨나고 비겁합니까? 그 좀 창피한 일이죠. 또 오늘 시작부터 좀 열받으셨어요, 이상돈 의원님. 어쨌든 오늘 질문이 좀 우스운 거죠. 그래요. 민주평화당 당연히 창당대회 난 갈 거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일단은 그럼 어쨌든 간에 미래당의 당적을 두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실 텐데 13일에 통합이 된다면 말입니다. 네. 그 후에도 이 출당 조치는 뭐 계속 없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예견들 하고 계세요? 그 세 분의 비례의원들은. 글쎄요. 제 기대하기는 지방선거 전후까지는 해결이 됐으면 하고 기대하지만 그럼 자기들이 하기 싫다면 그만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하지만 민주평화당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을 그런 정당들이 그냥 포말 정당, 그냥 비눗방울처럼 한번 커졌다가 없어지더라. 그리고 민주라는 단어를 넣어야 그 민주주의라는 또 민주당이라는 그런 큰 흐름에 서 있다고 보인다. 제가 이제 이런 주장을 좀 했죠. 그래서 민주평화당 아이디어를 내신 거군요, 이상돈 의원이. 그러면 미래라는 이름을 넣으면 지금 뭐라 그러셨죠? 비눗방울처럼 사라지더라 보통 그런 당들은. 네, 지금 미래 이름 넣었던 당이 있었잖아요.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가장 후회했던 게 아니라 그 탈당해서 미래당 만들었다가 결국 철학에 문 닫았잖아요. 지금 기업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있었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후회했던 일이죠. 그런 것을 연상시키죠. 그럼 미래당이란 이름은 지금 가실 곳인데 어쨌든 당적상 후한 점수는 못 주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게 좀 이제 큰 변수만 없다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13일에 미래당이란 이름으로 통합을 합니다. 의석수는 33석.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 의원들 15명은 민주평화당이란 이름으로 오늘 창당대회를 엽니다. 이제 관건은 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가운데 어느 당이 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맡게 되느냐.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서로 끌어오기 위한 싸움도 있을 겁니다. 이분의 생각 들어보죠.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의원이세요. 이상돈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주평화당 창당대회 가세요?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십니까? 네네. 근데 지금 그 처지는 민주평화당에 갈 수 없는 처지시잖아요. 비례의원이라서. 누가 그래요? 안철수 대표가 안 놔주신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그건 자기 마음대로고, 내 행동을 누가 통제합니까? 국회의원은 다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또 좋은 기분 나쁘면 제명을 시키면 될까? 조금, 저는 되게 정당의 어떤, 철학이랄까, 또는 정체성 이런 것이 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체로 보면은 그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당들이 대체로 좀 개혁적이고 좀 프로그레시브하고 좀 민주주의 주창하고 이런 측면이 있죠. 네. 그래요. 근데 또 미래라는 이름도 참신하고 또 이 뭐 새 시대에 맞는 느낌 이런 좀 뭐 이런 느낌 주지 않나요? 민주라는 이름은 워낙 오래전부터 써왔던 이름이라. 그런데 미래라는 당을 쓰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 영어로 하면 이게 파티 오브 퓨처 그러면 이게 무슨 놈의 말인가 그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이준석 바른정당 위원장 나오시니까 거기한테 질문 좀 드려보기로 하고, 더 중요한 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미래입니다. 진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미래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100% 찬성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 있었던 또는 박근혜 정권이 있었던 이런 것을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참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현 정권 또 민주당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아니 민주평화당 어쨌든 당적상은 당원이 아니신데 그 민주평화당이란 이름은 이상돈 의원이 추천하셨다 지으셨다라는 얘기가 사실입니까? 그런 말이 있던가요? 네, 근데 있더라고요. 이제 몇 사람이 이제 당명 얘기를 좀 프리하게 하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해서 좀 색다른 걸 이름을 짓자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미래, 개혁, 민생, 이런 단어는 어느 정당의 아젠다 또는 정당 정책은 되어도 당명으로는 부적절하고 되게 그런 단어를